17세기 말의 당파 싸움으로 정치권이 혼란하고 양반들의 노비 착취가 더욱 심해지는데 역병까지 돌아 사회가 큰 혼란 속으로 빠진다. 이에 노비들이 모여 도둑질과 살상을 일삼으니 그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살주계이다. 오, 살주계. 아니 이 나물 맛이 왜 이러냐? 혹시 상한 게 아니냐? 그럴 리가요, 나으리.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다니? 서방 없는 쓸쓸한 마음 내 다 잘 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이미 장성한 아들도 있고 혹시 마님이 아시게 되면 셋내는 허허, 괜찮다니까. 마님이 아시게 되지. 금방 알죠. 나으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이놈!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대드는 게냐? 먹여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놈을 당장 데려다가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매로 쳐라! 어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주 못된 양반이로군요. 정말 못됐죠. 이놈의 신세가 개 돼지만도 못하니. 하지만 누굴 원망할 수 있단 말이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굴이 이리 엉망이 됐어? 무슨 큰 죄라도 진 게요? 차라리 큰 죄라도 졌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치만 이놈의 세상 종놈으로 태어난 게 죄 아니겠소? 퇴! 맞소!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날 때부터 양반이고 누구는 종놈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개 돼지처럼 살아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말인데 이 세상 한번 바꿔볼 생각 없어? 바꾼다니 어떻게 말이오? 그러니까 계속되는 흉년과 질병으로 혼란한 전국을 틈타 일부 양반들의 횡포가 극심해지면서 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게다가 일본이 침입한다는 소문까지 무성하여 날로 도성을 떠나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다. 아니, 소문 못 들었어? 예? 애국가 찾아 들어온대요. 애국? 아이고 가요. 네, 당시에 외놈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많이 썼다고 그러죠. 예. 심히. 이제 잘못된 세상은 우리 손으로 바꾼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원수! 그동안 우리를 핍박해온 양반들에게 드디어 그 빚을 갚아줄 때가 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행동 강령 하나. 우리를 괴롭힌 양반은 우리의 손으로 처단한다. 둘, 양반 놈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양반 여자를 가질 수 있다. 셋, 우리의 오. 피와 땀으로 모은 양반의 재산도 이젠 우리 것이다. 야, 이거 무섭네요. 네. 죽이고 겁탈하고 빼앗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힘을 길러야 한다. 살주계는 일반적인 친목계와는 달리 양반의 횡포에 대항기 위해 비밀리에 조직되었는데 그 계원들은 평소엔 각자의 일을 하고 때때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의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요즘 밤마다 어딜 그렇게 다니는 게야. 영감마님이라도 하시는 날에 걱정 마세요.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이 누구란 말이더냐? 그게 워낙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전혀 행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거는 다 불태우고 얼굴 본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네 이놈들을 여봐라! 예! 온 동네에 방을 붙이고 작은 단서 하나라도 제공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줄 것이라고 하여라. 또한 그 조직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고하면 내 죄는 사해줄 것이니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자수하러 완리거라. 예. 자, 한번 마셔보세라. 함께. 자,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힌 양반놈들 다 쓸어버리세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세라. 아까 그 양반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 봤지? 난 아직도 아까 그 양반 여인네만 생각하고 내 목표는 양반 찾으러 확 끌어안는 것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확 달아오르는구만. 이 모든 게 다 영만 대장의 덕분이지 안 그런가? 대장이 아니었다면 꿈이나 꿔봤겠어. 자, 그러는 의미에서 대장을 위해 한 잔 쫙 들겠더라고. 자. 여러분 없이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힘이지요. 이렇게 뭉치면 세상에 못하게 뭐 있겠습니까? 얼서!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해드릴 테니 제발. 아이고 그렇구나니. 아이고 아니. 이게 갈수록 정도를 벗어난단 말이죠, 이제. 이게요. 살주 개원들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져 간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괴롭히는 양반을 혼내주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잡아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소.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이 세상 죄 없는 사람은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아온 우리들이란 말이오. 그까진 양반놈들 생각하다간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오. 이보게들, 내 말은 잘못하다가는 우리 노비들 전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길세. 자, 이제 이러다 분열이 오는 거고. 대장 영만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여긴 말립은 차라리 재물이라도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데, 그날 밤 나으리, 여기입니다요. 그래, 내게 하고 싶다는 말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요.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나리가 원하시는 게 죄다 있습니다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리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주모, 승전주. 너희들 나와 같이 좀 가야겠다. 나리 이름에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나리. 나한테 없어요. 왜 이래? 어서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엄연히 양반과 천민이 다르거늘 어찌 순리를 가서는 것이더냐? 순리? 그까지 이게 무엇이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누구 종놈을 데려가고 싶어 데렸단 말이오. 아니 저놈이 그래도 여봐라! 이놈들이 바른 말을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들어라! 잡혀온 개원들은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배를 찌르고 가슴을 그어대는 등 자해를 하면서 끝까지 반항하였다. 자그러는 데쇼. 대단했군요. 오라! 한편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살주계의 폭력성에 수습할 방도를 찾지 못한 영만은 끝내 정든 고향 땅을 등지게 된다. 이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나으리 소인입니다. 이놈이 누군데 감히 나를 입에 올리느냐? 여봐라! 이놈도 끌어내라! 아니 나으리! 살주계
그들의 실체는 밖으론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천민들의 계급적 처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비밀 결사 조직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봉건 사회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불온 세력이었다. 예, 살쭉에. 글쎄요. 사실 뭐 이것의 원인은 억울함이란? 잘못된 신분 계급 제도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차별을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좀 전에 극에서 보면은 도를 벗어나서 이제 원한으로 치닫게 되고 조직의 분열이 오는데 뭐 하여튼 박사님 얘기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인 사회가 신분 사회에 지탱됐던 것이고, 예, 이런 것이 일단 그 어느 정도였었는지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뭐 아무래도 조선 시대가 신분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분명한 건데 신분 사회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이거는 같은 사실은 계층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그 피라미드 형태로 쭉 그 차별을 둬가지고요. 마치 그 군대에서 같은 계급이라도 왜 위에 그 같은 상병이라도 다 똑같지 않고 그 들어오는 달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계급관계 형성되는 거죠. 그럼 위에 사람은 또 밑에 사람 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사회가 유지되도록 돼 있는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전기에도 한 35차례 정도의 그 민중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일부 이제 노비 항쟁도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아주 커다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드 사회로 딱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때 노비와 양반의 그런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할까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반과 노비와의 관계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봉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 부모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자식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 대개의 노비나 대개의 양반들은 커다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라 이런 걸 느끼고 살았던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도덕적인 그런 그렇죠. 것들. 예.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양반,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존재,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TV 같은 데서 요즘 그 지방에 있는 종갓집 같은 거 이런 거 TV 이렇게 방영할 때 보시면 그 집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런 집 사실 지금은 뭐 주인 댁 뭐 2사람, 3사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렇게 큰 집을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노비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죠. 매일 쓸고 닦고 해야 되는 일들은 역시 노비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역시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경작해야 되는 사람들은 양반들은 경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야말로 양반의 수족 같은 존재가 노비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오랫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까 그 드라마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육성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뭐 봉건 사회 제도의 몰락의 뭐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원인 제공도 됐을 것 같아요. 노비들이 자꾸 이렇게 그 불만을 갖고 들고 일어나니까요. 노비가 대다수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숙종대쯤 되게 되면 역시 이제 임진왜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전쟁을 겪어서 양반 사회 자체가 흔들리고 있던 그러한 시기거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숙종대의 여러 당파들의 그 경쟁적인 정치적인 이제 갈등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 노비들이 보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전락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올라가는 경우도 보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사회의식이 싹 트는 거죠. 이건 도저히 우리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도 어떻게 잘만 하면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요즘 로또 복권처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싹 터가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봉건 사회가 서서히 그 무너져 간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주개라고 하는 그런 외에도 이 시기에 이런 종류의 개가 뭐 검개라든가 그러니까 칼검자죠. 라든가 이런 개들이 제법 다양하게 사회 각지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도적들도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은 불평등하고 세상을 많이 한탄했을 것 같지만은 그 임진왜란 전까지 사회가 안정됐을 때만 하더라도 노비들은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죠. 뭐 대개가 그랬을 겁니다. 밥 하나 먹여주고 또 살 수 있는 집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죠. 마님. 그런데 지난 다음엔 마님. 그러니까 뭐 글도 모르고
서로 뭐 지식도 없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아까 등장했던 살죽에 등장했던 노비들도 대개가 이제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노비보다는 서울 지역에서 양반댁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간의 노비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관계들을 보게 되고요. 정보도 얻게 되고 또 주변에 그런 몰락하는 거나 또는 이게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뭐 그런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만 그런 의식들이 생기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 매스컴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느껴요. 예. 시대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노비 살주개가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